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슬라이드쇼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었죠.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듭니다. 제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더 예상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청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선 좀 즐거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보냈던 이 과제에 대해서 그날 저희 이제 과제를 내보냈던 그날 당시에는 또 급하게 설명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호함이 많게 그렇게 제가 과제를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설명하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 시대적인 그런 주소들 많이 보았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나왔던 뭐 자본주의 4.0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기계가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고 컴퓨터가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현재 우리가 위치한 뭐 어떤 시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폼과 펑션 이런 형태와 기능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형태는 결국은 이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선은 자, 형태라는 거를 중심으로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이란 말 지속적으로 많이 듣죠. 그리고 가장 심플한 것이 가장 좋은 디자인 형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고 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그런 개념에서도 그렇고 어, 이제 제가 좀 모더니즘, 뭐 미니멀리즘 하는 이즘이란 말을 쓰기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것은 시대적 탄생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우리 시대적 탄생 배경 잠깐 볼게요. 결국 초점은 윌리엄 모리스랑 존 러스킨 이 두 아저씨가 이제 주장했던 미술공예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디자인은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모더니즘이라는 거창한 말들을 이제 거창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등장시켰죠. 그래서 기존 조형과 예술에 대한 그런 장식이 많은 그런 조형들, 예술가의 어떤 그런 특성이 담겨 있는 그런 조형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영양이 너무 넘치는 그런 쓰레기 더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형을 단순화시켜야지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생산에 편리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의미로서 모더니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것은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이제 각자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신이 담기고 자신의 스타일이 담긴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전에 50년대까지 실제로 장인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던 거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피닉스사에서 대량 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한 심플하게 최대한 대량 생산에 맞게 그렇게 가구를 디자인했던 거예요. 사실 이 적합하도록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거 하나의 일종의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대량 생산과 타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형태가 변화였다는 것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한 거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사실 대량 생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시점에서 모더니즘은 이런 이유로 나왔는데 현 시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더니즘이라는 거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이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심플하게 가야 된다. 단순하게 가야 된다. 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뺄까라고 했던 그런 말들. 그것을 현 시대까지 끌고 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원점을 다시 돌아가면은 형태가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자, 최대한 심플한 것이 아름답다. 우리 이 말 잘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진짜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바로 이번 토론의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자, 이즘 이제 다 빼고 얘기합시다. 자, 이즘 뺄게요. 자, 그리고 폼이라는 거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폼 팔로우즈 펑션이라는 얘기도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리셋이 뭔데요. 자, 폼 팔로우즈 펑션이라는 그 얘기에서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토론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아주 바람직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뺄게요. 우리 토론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 아주 단순하게, 자, 레스라는 거, 최대한 빼는 거, 심플 단순. 이게 디자이너가 추구해야 하는 형태다. 라는 그런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심플 레스라는 말로 축약했을 때 최대한 심플하도록 형태를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디자인 철학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플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이제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거라고 아마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르다는 것은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플에 대한 정의가 토론 중에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less is more라는 말도 일단은 한번 빼볼게요. less is more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적인 얘기였어요, 사실. 의미. 그러니까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해석보다는 less is right 이라는 의미에서 쓰였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less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미스 반델로웨라는 분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 빼고 자, 다시 심플, 레스 요 두 가지 말로 한번 볼게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모두 다 빼고 최대한 빼고 줄이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다. 자, 그게 디자인 형태적 측면에서 맞는 얘기다. 라는 걸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저 밑에 보면은 부분별, 정의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빼고 요 말 빼고 형태라는 말을 곳곳에 제가 넣어 봤어요. 모더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형태적 측면에서 simple, less is right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그리고 뭐 비주얼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서 보여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형태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논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구분을 지을 겁니다. 지을 거고 그 안에서 나는 형태는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라고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형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자신의 논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최대한 버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만의 그 논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이너 10명한테 예를 들어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의 디자이너 10명한테 노트북 디자인하세요라고 했어요. 삼성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따로
자신들만의 프로세스 방법론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10명의 디자이너가 그 방법론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10명의 디자이너가 같은 방법론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개의 방법론, 다 다른 방법론으로 디자인된 10개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각자의 디자인 철학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형태예요, 형태. 형태라는 매개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피지컬하게 만들어내는 건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피지컬한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자, 형태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디자인 과정 안에서 형태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형태를 창조해야 하는가, 최대한 심플한 형태, 모든 것을 다 빼고 버리고 최대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다라는 것이 뭐 정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대 입장 분들에서 꼭 그 부분을 정의하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 심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각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다른 키워드들이 붙을 거예요. 뭐 기능이라든지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의 부각이라든지 뭐 감성의 자극이라든지 그런 것들, 형태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플해지셨나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A4 한 장에 에세이 같은 레포트예요. 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에세이 같은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세이 같은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하시고요. 자, A4 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장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지. 자, 이게 한 줄로 요약되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관찰시킬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서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까지로 제출 제안을 합니다. 수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에 과제방에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그때 서로 각자의 의견들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를 취합해서 찬성과 반대 쪽이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토론하는 방법론을 조금 더 디자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과제방에 업로드 하실 때는 꼭 PDF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같은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시면 과제방에 질의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따로 뭐 드리겠지만 그 질문과 답변을 다시 과제방에다가 그 내용에다 업로드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레포트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숑숑.